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하기를 말하기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 책이 뭐지? 라고 봤더니 김하나 작가 책이더라고요. 김하나 작가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으로 황선우 작가와 같이 책을 쓰기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목소리도 되게 안정적이고 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터득한 말하기를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기 책을 보면 스킬이 많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에세이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부분은 42페이지인데요. 다행히 말하기에 신경 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이 말을 하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수많은 선생님과 반면교사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제가 어떤 화장품 가게에 면봉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밝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어투였어요. 혹시 면봉 있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말투 때문에 제가 사지 않을 것도 또 사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 한마디는 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면교사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를 갔을 때 굳이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나 평소에 만나는 사람과도 말 한마디 건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은 참 신경을 써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9페이지인데요. 가장 큰 깨달음은 말하기는 너무 빽빽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글이야 읽는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몇 번씩 다시 읽기도 하고 내려놓고 조금 쉬다가 다시 읽을 수도 있지만 말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눈에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막 설명해 주려고 오히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포즈, 잠깐의 쉼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공백이기도 한데 저는 그걸 참 못 견디는 편이라서 정말 그 1초의 공백도 그 불안함을 자아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군말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말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걸 알면서도 참 그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너무 빽빽함보다는 약간 비어있는 거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에서도 힘을 빼야 하는구나.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중요했고 예전의 빽빽함에 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감하게 덜어낼수록 강연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절반 이상 훅 지나갔습니다. 153페이지인데요. 또박또박 말하는 정직한 목소리가 있다. 어떤 분을 말하는 거냐면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 씨가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전문가이면서도 청취자를 내려다보는 느낌 없이 존중하는 품성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쪼에 물들지 않은 말하기란 얼마나 담백하고 듣기 좋은가 하고 생각한다. 나도 말하는 사람으로서 일할 때 달고 다른 말 습관, 즉 쪼에 물들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기울여야지 하고 다짐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쪼의 반대말은 개성인 것도 정성인 것도 같다. 이런 말을 써놨네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의 저의 고민이 바로 이 쪼였어요. 아침 방송하는 느낌이 아직도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저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카메라만 앞에 있으면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데 참 이 쪼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171페이지입니다. 제목에 제가 별표를 쳤습니다. 그런 것까지 굳이 말로 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라서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하거나, 그런 말 꼭 말로 해야 돼? 라는 말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눈치입니다. 눈치는요, 아시아 문화권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밀하고 중요한 곳에서 발달하는 기술인데요. 상대방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그 기분이나 의도를 알아차려서 전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저녁 뭐 해? 그러면 그냥 오늘 저녁에 뭐 하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죠. 그 왜? 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대화 흐름일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하냐는 물음에 나의 일정을 대답하는 걸로 답하지 않고요. 상대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넘겨 짚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그 이면에 깔린 의중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 눈치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을 해야 돼? 라는 말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말을 해줘야 압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을.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죠. 그걸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어떤 것들이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해주고 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얘기해줘야 상대방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요즘 또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성을 여기서 좀 발휘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좀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89페이지인데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작가가 체키라웃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어떤 책임 코너에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질병을 앓는 이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히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상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으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처럼 건강지상주의로 흐르는 말들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노력하고 성취도 이룬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하죠. 장애인 혐오 표현들도 있고요. 여성 혐오 표현들도 있고요. 다양한 혐오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21세기의 지성이란 스스로의 말이 여성, 약자, 소수자, 장애인들을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나은 표현을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 잘 선택을 못해서 난 선택장애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나 결정장애인가 봐.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아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내가 정말 코로나에 언제 걸릴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 혹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을 다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강 챙기면서 해 라는 말로 좀 바꾸어 말하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도 신경 쓰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신경 써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겠지만, 상대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는 말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 중에 불편한 말, 혹은 기분 좋았던 말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